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고 계시겠지만은 퍼시픽 밸리라는 아주 멋있는 책을 내셨고 오늘 발표한 내용하고 이 책 내용이 아주 굉장히 일치해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사봤어야 되는데 책을 내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 건.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 쓰셔가지고 잘 썼다는 거는 쉽게 읽힌다. 그런 쭉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장하는 바들이 아주 일목요연해서 굉장히 좋은 책을 좀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박성진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중간중간에 노준석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영남경제 리더스 포럼에서 아마 2달인가 한 석 달 전에 노준석 교수님 모셔가지고 그때도 강연을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이 포럼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항에 미래를 열어가는 리더들이 특별히 이제 꼭 참석하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긴 강연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질문을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러더라도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러더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 북콘서트 재미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박성진 교수님이 애국심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애국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요즘 이제 특별히 생각이 좀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80년대 오늘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심하게 일어났던 시절에 거리로 뛰어나간 대학생과 도서관으로 갔던 대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도서관에 있었던 대학생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박성진 교수님이 얘기하는 애국심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애국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박태준 회장님한테 배워가지고 왜 여기 있으면서 포항대철소를 방문하고 또 거기에 돈 가지고 이익 가지고 만든 포항공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포항공대가 만들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포항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런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설계가 된 그런 도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재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눈에 띄었던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왜 포항? 사실은 이제 Why라는 질문을 사실 요즘 잘 안 하고 대부분의 리더들이 이제 How 또는 What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연 초반에 왜 도대체 이 포스텍에 일회 학생들이 몰려들었느냐 이런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죠. 왜 포항? 그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왜 포항에 답을 하는 과정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융합 생태계, 그죠?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대학과 기업을 프로핏과 난 프로핏을 다 아는 5%의 혁신가, 어떤 아지테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꿈을 이제 꾸셨는데요. 그래서 한번 박 교수님이 갖고 계신 여러 질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Y랑 관련된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은 그거 말고라도 몇 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라기보다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죠.
학생들은 뭘 하고 싶으냐, 교수님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포항공대 오셨냐, 뭐 포스코 직원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오셨냐, 기업들은 뭘 하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인프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60개 기업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내려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경영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니까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포항에 오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런 이제 그 기초 기술도 있고 실용화도 하고 인큐베이팅 센터도 있고 펀드도 있고 해외 마케팅도 해준다고 하니까 과거에는 포항공대 졸업생들이 다 수도권에 가서 대부분 창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창업을 하고 한 5년 정도 있어서 한 200억 정도 가치가 되면 VC들이 투자를 하면서 서울로 가라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CTO 레벨들만 있고 이제 투자 전문가라든지 뭐 전략 전문가라든지 CFO, CSO 레벨은 이제 수도권에 대부분 돼 있으니까 우리가 피 같은 돈 50억을 투자하는데 이 돈이 더 크려고 그러면 포항 땅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창업은 포항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장은 수도권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겠다. 포스코에서 이제 은퇴한 그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공장장들도 저희들이 연계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경상북도하고 포항시하고 해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에 계약된 기업들이 메인터넌스 때문에 이제 브랜치를 만드는. 그러니까 다 경영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뭐 이렇게 Y라고 하셨지만 좀 약간 뭐 다른 그 답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경제라는 게 리소스가 한정이 돼 있는데 자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를 해서 집단지성이 만들어져서 여기를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플랫폼이 워킹을 하는 겁니다. 원래 왕족과 귀족이 문자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학교 스쿨이라는 게 나오면서 교육이 대중화돼 가지고 집단지성이 만들어져서 자유민주주의도 나오고 시장경제도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도 향신료나 금은보화를 외국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배를 투자하는 게 너무 비싸니까 왕족하고 귀족만 투자하던 거를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네덜란드에 처음 만들어서 모든 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투자하게끔 해서 그게 이제 더 많은 게 되는 거고 벤처도 연구라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거를 벤처 투자라는 걸 통해서 일반 사람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연구비를 가지고 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연구를 보편화한 거고 레가시 미디어들이 모든 정보들을 독점하고 있는 거를 SNS라고 하는 게 이제 하는 거고 그렇게 플랫폼화 되면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포스코의 벤처 생태계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그 액세스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플랫폼이고 생태계였구나 하는 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 예, 드디어 이제 저자의 내공이 뿜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좀 보면은 우리 이제 박성진 교수님께서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 정신이란 파트를 쭉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양의 철학, 역사, 그다음에 사실 인문사회, 과학, 기술, 경제 이것을 이제 조망한 파트인데요. 제가 이제 수를 읽으면서 눈길이 제일 갔던 파트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북 콘서트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로서 저는 이제 이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보니까 플로아에서 지금 뭐 박성진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들어온 그 요청 벌써 리스트가 꽤나 됩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좀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영남 리더스 포럼 회원입니다. 향후 한동대 총장직을 맡더라도 그간 제시해온 포스텍 중심의 벤처 생태계와 장기 혁신 비전이 계속 유지 확장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저랑 관계없이 지금 제 후임자가 포스코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벤처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하는 게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벤처 투자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그 임원분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에서도 계속 CFO가 이제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아니 뭐 당신도 서울대 나오고 최고 기업에 와서 임원까지 한 거 보니까 당신 아들도 엄청 똑똑할 것 같은데 두고 보시라고 당신 아들 벤처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세대가 조금씩 1년 지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이제 주역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게 생명력이거든요. 이제 이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돌 틈에 떨어져도 이게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는 거고, 예. 제가 한 거는 이제 그 1조를 가지고 이제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 만든 거랑 펀드를 만든 건데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 만들어 놨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고 펀드도 만들면 10년 가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이 이제 약해질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저는 이제 회장님이 바뀌어야 된다. 회장님이 그걸 이해하는 회장님이 나오셔야지 이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오너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속성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또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권오준 회장님이 하나의 희망을 제시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예요. 알파고가 딱 나오니까 권오준 회장님이 이제 본인도 박사 출신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 ICT의 최도한 사장님도 KT에서 오셔가지고 그 두 분이 이제 그 이제 딱 맞아가지고 포항공대 이제 AI 연구소 그때 만들어졌죠. 정보통신연구소에다가 포스코의 전사 교육을 모든 사람이 AI 교육을 하게끔 굉장히 많은 돈을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초창기에 크레이지 펄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밤새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제 후배도 맨날 칼퇴근 해가지고 뭐 취미생활 하다가 밤샘을 하더라고.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고로 온도를 내부를 모르잖아요. 그 고로 온도 컨트롤하는 AI가 이제 이 그 유니스 교수님인가 그분 이제 지금 카이스로 갔죠. 그분이 이제 또 밤샘 해가지고 만든 게 있고 또 그 아연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이제 아연 도금 두께를 컨트롤하는 게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밤샘에서 만든 게 있고 그 두 개가 국가 기술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등대 공장으로 포스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현장에서는 싫어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거 하냐. 근데 이제 회장님이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만 4년이 지나니까 막 이제 그때 팀장님들이 모두 AI 과제를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98%가 실패. 근데 실패하면서 데이터 퀄리티가 좋아지고 뭐 고급 기술을 안 써도 되는구나 하는 이런 노하우가 쌓이면서 만 4년이 지나서 5년째 되니까 현장에서 이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회장님이 그만두시고도 지금 계속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처 생태계도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전사적으로 교육도 하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 펀드를 만들고 벤처 기업들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회장님이 오셔도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그젬플을 권오준 회장님이 한번 만들어 주신 거 아니냐. 뭐 이전영 교수님도 하셨지만 그 정도 전사적인 거는 안 됐던 거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정원석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할 경우 포항공과대학교의 벤처 기술사업화 경험을 한동대와 기업혁신파크, 포항 스타트업 생태계로 어떻게 연계 확장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한동대학교하고 포항공대는 다른 학교입니다. 예, 이제 가치가 다르고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는 그 크리스천 네트워크예요. 크리스천 플랫폼이에요. 예.
이제 보통 이제 대형 교회들이 서로 협력이 안 됩니다.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벤처 기업들이나 벤처 투자자들이 협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개교회가 그만큼 세요. 네, 개교회 안에서. 근데 사랑의 교회든 온누리 교회든 거기에 있는 뭐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은 다 한동대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의 크리스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플랫폼화 시키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포항 입장에서 뭐 제가 포항시 입장에서 플러스 되는 구상이라고 하면 이제 이 선교사님들,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좀 포항에 정착시키고 싶은 거고, 또 크리스찬 벤처 기업들을 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시키면서 포스코, 포스텍의 벤처 생태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추천한 학생들이 이제 한동대 유학을 오고, 또 그분들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지원을 해서 뭐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그 친구들이 또 포항공대나 서울대 카이스트 가서 학위를 하고 또 창업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그 이제 기독교 기관이든 대한민국에는 한동대 플랫폼에 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네트워크는 다 연결이 된다. 저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교육적인 플랫폼도 필요하지만 또 기독교적인 플랫폼도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영화 감독을 만났는데 그 영화 감독한테 요즘에 K-드라마나 K-팝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는데 돈은 다 넷플릭스가 벌어갑니다. 왜냐? 문체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 개발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네. 안 그러면 다 뺏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적인 플랫폼을 저는 하나 만들고 싶어서 한동대에 가고 싶은 거죠. 최명환 전 포항시 복지국장입니다. 철강 경기 침체 속 포항이 철강 산업과 벤처 기술 창업을 어떻게 결합 전환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과 전망을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스코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서독에 이제 티센크룹이라고 하는 유럽의 제일 큰 철강 회사한테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 노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2010년대 초에 부도가 났습니다. 네. 포항제철, 뭐 포스코의 역량도 없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의 모든 기술은 신일본제철이 다 제공을 한 거거든요. 박태준 회장님이 이 공장을 돌리기 전에 우리가 제철소 고로도 본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제철소를 돌려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신일본 제철소에 가서 하루를 신일본 제철소를 좀 돌려 이제 이렇게 러닝하게끔 운영하게끔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해주셨어요. 근데 왜 해주셨는가 하면 이제 이게 그 일본에서 공산주의 뭐 그 북한하고 조청년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미국에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빨리 수교를 해라. 그래서 그 수교 준비를 박태준 회장님한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와세대학교도 1년인가 2년 다니셨고 일본어도 잘하고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지역의 유지들 다 찾아가면서 왜 우리가 한일 수교를 해야 되는가를 하면서 일본의 한국 문서를 받은 동경대 교수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일본 제철 회장님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 일본의 그 한국 문서 쓰신 그 동경대 교수님이 도와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일제 그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일본의 기술자들은 이중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면 우리가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냐. 또 한편으로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직원분들이 일본어도 많이 공부하고 새벽같이 가서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들이 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신일본 제철이 3년 연속 적자를 봅니다. 그때 포항 포스코는 최전성기였어요. 티센그룹도 부도가 나고 신일본 제철도 했는데 포스코는 10% 영업이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별은 없어요. 단지
좀 더 후발주자로 좀 장비가 더 깨끗했다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게 15년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사실 온 거죠. 10년, 15년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온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신일본 제철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다 관리적인 밸런스가 좋고 적이 없고 혁신적인 일은 안 해본 관리 능력이 좋은 분들이 계속 회장을 하다가 3년 연속 적자가 나니까 하시모토라고 하는 약간 이단자, 아웃라이어가 회장이 되게끔 되는 게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근데 이분이 이제는 일본 철강 중심으로 안 하고 인도에도 짓고 미국의 US 스틸도 우리가 사고 하면서 글로벌 전략을 다르게 갖고 간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위기가 없으면 다 편안한 분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위기를 통해 가지고 힘드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포항공대 교수님 300분을 포항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1년에 3천억씩 연구비를 써요. 엄청난 연구 실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포스코는 그거 가지고 신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포스코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 R&D입니다. 삼성은 25조 원을 써요. 2018년엔 전 세계 R&D 순위에서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어나들 레벨입니다. 우리나라의 R&D는 정말 삼성이 독보적이에요. 2등이 LG인데 7조를 씁니다. 현대기아가 6.5조 쓰고 SK는 뭐 기술 기업은 아니었지만 하이닉스를 이렇게 하면서 4.5조를 써요. 포스코 얼마 쓰시는지 아십니까? 포스코 6천억 씁니다. 1, 2, 3, 4등에 비해서 R&D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O&M 기업이에요. 큰 장비를 가지고 오퍼레이팅한 매니지먼트 하는 기업이지 R&D를 안 해요. 그러니까 CTO가 사실은 없는 기업이에요. CTO라고 하지만 CTO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R&D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래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는 박태준 회장님이 다행히 포항공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R&D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포스코 내부의 R&D와 포항공대와 벤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오픈 이노베이션 형식의 R&D를 해서 삼성하고 이런 데를 하고 딱 다른 차원의 R&D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포스코 회장님은 반드시 R&D를 이해하는 분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R&D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신사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CSO도 CTO도 연구소 만들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도 연구소 만들자고 했는데 아무도 기등을 안 해요. 그게 지금 현재 포스코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폭스바겐 회장님이 저랑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경주에 에이펙에 오셔가지고 벤처 생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흥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폭스바겐을 전기자동차 회사로 변환시키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예요. 있는 조직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내연기관 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새 도화지에 쓰는 벤처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싸고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은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혁신 세대를 만들고 벤처 생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포스코 포스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경주시청 팀장입니다. 박성진 교수님이 강조한 플랫폼 전략과 관련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시점과 역량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고 이게 이제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AI 패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여러분들 팔란티어 아시나요? 네,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위성이 한 9,000개 정도 돼요. 작은 위성 말고 좀 꽤 큰 그 중에 미국 6,000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미국 CIA가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군사 위성이 정찰 위성이죠.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뭐 핵무기를 북한이 한다, 중국이 어떤 무기를 뭐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AI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10대 정도는 센티미터 단위의 이제 이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미지 데이터로는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AI를 개발하면 적어도 이미지 데이터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마스터 AI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하는데 뭐 엔비디아 칩 10,000개, 원자력 발전소 2개, 엄청난 사람의 이제 AI 전문가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팔란티한테 그냥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부에서 투자한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민간한테 줘요. 왜 준 것 같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전쟁 때 배하고 뭐 이렇게 전투기하고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어떡하냐? 플랜 B가 뭐냐 해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걸 민간화해가지고 엄청난 산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주전쟁을 하기 위해서 위치가 필요하니까 GPS라는 걸 만들어서 민간화해가지고 엄청난 산업을 만들어낸 것처럼 미국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 가지고 신사업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사라고 하는 게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민간화하는 건 그런 데서 나오는 오리지널리티가 있거든요. 이거를 중국은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뭘 하느냐? 챗GPT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뭐 이렇게 그 자원과 인력과 데이터가 이게 있고 그 플러스 문화가 필요하잖아요. 자유로운 문화 이런 게 필요한데 중국은 자기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챗GPT가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고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적화해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룸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서 중국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코인을 이제 채굴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굉장히 작은 파라미터 수 가지고 했는데 딥시크라는 게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오리지널리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으로 할 수 있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최적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픈 AI가 포항에도 지금 와서 이제 시하고 미팅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픈 AI가 범용이 아니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군사 쪽에 파인 튜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매니팩처링을 다시 미국이 만들고 싶은데 반도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강도 하고 싶은데 철강 데이터가 없으니까 포스코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왜 이 얘기를 안 하냐? 일본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너무 느려요. 거기는 아직 아날로그가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오리지널리티는 안 할 거냐? 유학을 보내야죠. 유학을 보내서 오리지널리티는 그렇게 하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은 최적화를 해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게 다 우리나라 기술이 아닙니다. 다 외국에서 가지고 온 기술을 최적화해가지고 원가 절감하고 한 기술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저는 AI도 그런 어프로치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은 오리지널리티 논문 쓰는 데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비용 구조가 없기 때문에 논문 쓰고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지만 벤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건 비용 구조가 나오고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의 의견들을 더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가 기회비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플랫폼도 만들고 미국에서 엄청난 새로운 개념들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토도 작고 IT 인프라도 좋고 인력도 좋고 컬처가 좋으니까 여기서 POC를 실행을 해보자고 하는 그쪽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벤처로 보면 창업을 하는 거는 교육부하고 중기부하고 과기부가 만드는 거지만 이거를 진짜 대기업으로 키우는 거는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포항공대에서 할 때는 별 게 없었어요.
뭐 동문기업이 후배들을 도와주는 정도인데 포스코가 하니까 60개 기업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과 인력과 이런 네트워크에 의해 가지고 벤처가 만들어지는데 그 실리콘밸리의 그 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벤처 쪽으로 가서 더 기업들이 크게 만드는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고, 또 이제 포항의 입장에서는 박사 30%가 창업에 관련되고 이게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특히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해외 진출과 학생들이 창업하는 요 두 가지 문제를 좀 풀어야 되고요. 식품 쪽 얘기하시는데 이제 포스코 와이드도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구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7개 푸드텍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그 푸드 앤 베버리지 이제 F&B의 석사 과정도 이제 포항공대에서 하고, 그것도 이제 유로메카라고 하는 로봇 기업이 이제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식품 쪽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벤처 기업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희망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벤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은 미국의 투자를 받는 것 같지만 유대인 투자를 받는 거고, 또 미국에 가는 것 같지만 유대인 소사이어티에 가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인 미국인보다 더 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이, 주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나라를 만들고 그걸 넘어서서 전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건국하고 미국을 장악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권을 장악하는 그 힘이 고난에서 나온 거죠. 이 데스밸리라고 하듯이 1조 가치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조 원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포스코가 지금 100조 회사를 만들었으면 마이너스 100조의 고난과 고민을 이전 세대가 극복한 거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거는 고난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짜는 없고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포항의 위기가 이게 감춰진 축복일 수도 있다. 좋은 시절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그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박성진 교수님이 마지막 거의 어록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혁신의 높이는 고난의 깊이에서 나온다. 우리 이거를 좀 누가 기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남경제신문에서 좀 기록해서 만약에 신문에 내신다면 좀 타이틀로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장시간 정말 오늘 한 번 모셔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음번에 또 모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총장 취임하시고 한동대 총장으로서 또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다들 시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또 사회자님께서 다음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